중도금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 제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을 부동산 매매계약에 적용하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매수인이 되겠죠. 상대방 매도인이 됩니다.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중도금 지급할 때까지입니다. 교부자는 매수인이고 수령자는 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그 예외 없이 중도금 지급 전까지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라는 조항이 거의 예외 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흔히들 부동산 매매 중도금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민법 제565조나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조항에 근거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도 몰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착각입니다. 민법 제565조는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인이나 매도인 모두 자기가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해지한 사람이 매수인이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지한 사람이 계약금만큼의 돈을 손해봐야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근데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어 매도인이 상대방이 매수인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이거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민법 제565조가요. 따라서 매도인이 비록 상대방인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이행지체를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면 오히려 민법 제565조가 적용돼버려서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도금 지급 이행지체가 있으면 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법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되는데요. 예컨대 일주일 이내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이제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이 통지받고도 일주일 이내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비로소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을까요?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법 제565조는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계약금을 몰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통상의 경우에 매도인이 손해를 특별히 본 게 없다면 받은 계약금에 오히려 연 5%의 이자까지 붙여서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할 뿐입니다. 매도인이 특별히 손해를 봤다면, 예컨대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았어. 매도인이 제3자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도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그러지 못하게 돼가지고 그 제3자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지될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손해를 봤죠. 그런데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를 보면요,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사정, 즉 매도인도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입은 손해, 이거를 이제 매수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서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거나 또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중도금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에 관한 특약을 매매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취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특약을 넣어두면 끝나는 거죠. 다음은 매매잔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특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매잔금이 잔금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금은 물론이고 중도금까지 몰취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중도금 몰취 특약을 하면 좋겠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런 중도금 몰취 특약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이유는 매수인이 시간을 가지고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예컨대 매수인도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서 받은 매매대금으로
매도인에게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제3자가 매매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하는 매수인 생각과 달리 이제 매도인에게 잔금 치를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물론이고 중도금까지 몰치당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만약 이런 중도금 몰치 특약을 하자고 하면 매수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물론 내가 매매대금을 잘 지급할 생각이지만 나도 잔금 구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사람 일이 어떻게 될 줄 아느냐, 계약금은 몰라도 중도금까지 몰치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계약금 플러스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하자, 뭐 이렇게 하면 대부분 매도인도 이를 수용합니다. 계약금 플러스 상당한 금액만으로도 매도인에게는 큰 이익이니까요. 지체상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체상금은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지체상금은 이행지체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할 금액을 미리 정해놓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행일로부터 지체되는 1일마다 계약금액의 0.5% 또는 뭐 1%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지체상금을 정해놓으면 채무자가 이행지체하지 않으려고 더욱 노력하겠죠. 그런데도 이행지체가 생기면 채권자는 특별 손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이행지체된 사실만 입증하면 정해진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체상금은 채권자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이나 잔금이 그 지급기일보다 늦어질 경우에 매도인이 아예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까지 몰치하는 것으로 특약할 수 있지만 얼마간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을 기다려주되 그 지체되는 일수만큼 지체상금을 추구하는 것으로 특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이행지체를 방지하고 이행지체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는 부동산 매도인이죠. 예, 특약을 잘 작성해야 하겠고요. 반대로 채무자 또는 부동산 매수인은 자기한테 너무 불리한 특약이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